여름도 아닌데 소나기가 퍼부는 밤이었다. 자정이 가까우는데 북측 유장식 노동당 조직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이 정홍진을 깨웠다. 이우락을 깨워서 어디론가 가자는 것이었다.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가야 한다는 유의 태도는 굳어 있었다. HR의 얘기. 빗소리가 요란한 밤인데 시커먼 옷을 입고 유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옷을 갈아입으시오, 양복을 입으시오 하는 것이었다. 수행원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고, 평소에는 차를 타면 대동강 다리 쪽 큰 길로 다녔는데 그 밤엔 모란봉 쪽 샛길로 차가 가는 것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같은데 빗속에 으슥한 샛길로 인도되니 기분이 아주 나빴어. 인간적으로 소인배 같은 생각이지만 최소한의 욕망 같은 게 떠올랐지. 제발 깨끗하게 죽여주었으면. 그래서 유장식에게 죽일 거면 술이라도 한 잔 주시오 라고 했다. 그러자 유는 죽을 사람이 무슨 술 한 잔 하고 받았어. 정홍진도 바짝 긴장했지. 최악의 상황이나 아니었으면. 차가 닿은 곳은 김일성 집무실이었다. 여기가 수상관저입니다 라고 유장식이 소개할 때야 HR과 정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차는 HR과 정을 만수대 집무실까지 빨리 데려오기에 지름길로 내달렸던 것이다. 집무실 승강기를 타려다 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HR의 경호원과 의사도 허둥지둥 도착해 있었다. 3, 4층쯤 승강기가 올라가자 김일성이 승강기 앞에서 HR을 맞았다. 그곳엔 제2부수상 박성철 그리고 김영주, 김중린도 있었다. 72년 5월 4일 0시 15분. 김일성은 HR에게 밤늦게 모셔서 미안하다고 했다. 자신이 본래 밤늦게 일하는 습관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의 심야 집무는 만주의 항일발치산 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이라고 한다. 낮이면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일군을 피하고 어둠이 짙어지면 유격전을 펴는 젊은 시절 이래의 습관이 권력자가 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HR은 잠시 당황했다. 김일성이 반갑게 맞았으나 HR은 손을 내밀지 못했지. 손에 쥐고 있던 극약 캡슐이 땀에 젖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살용 극약 캡슐을 준비, 심야의 빗길을 이끌려가는 동안 꼭 움켜쥐고 있었던 게 그만 손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날 밤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회담은 배석자 정홍진에 의해 상세히 기록된다. 이 회담 기록은 비밀 문건으로 분류돼 19년 동안 파묻혀 있었다. 아직도 비밀 분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 기록은 정홍진 씨의 말 맞다나 영문모를 경로로 세워나가 91년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 먼저 김일성을 유인하는 HR다운 수인사가 눈길을 끈다. 평양에 와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노력과 공이 크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페라에서 수상의 항일투쟁, 만경대 생가를 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수상께서 조국을 사랑하던 그런 생각. 내가 평양을 찾아온 것도 그런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김일성의 화답 간추림.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동족끼리 만나니 반갑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께서 이 선생을 파견한 것은 우리에 대한 신임의 표시이고 통일에 대한 결심이라고 봅니다. 좋은 결심하셨습니다. 이 부장 아주 대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장 선생은 영웅이십니다. 이 부장은 대단히 대담한 사람입니다. 뒷날 HR의 회고담. 웬 영웅소리가 그리 많았는지 말끝마다 지켜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선 영웅 칭호가 대단히 고귀해서인지 김일성의 그런 호칭을 듣고 난 뒤 평양 요인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날 밤 북녘 카리스마와 남의 최고 제사 김일성 이우락 간의 장군망구는 기록만으로도 흥미진진하다. 우린 어떤 거 하니? 통일 문제의 외세 의존 반대입니다. 우선 이것이 박 대통령과 의견 일치해요. 우린 오랫동안 격패돼 있었으니까 오해가 많았습니다만은. 김일성.
박 대통령께서도 항상 우리 민족 문제는 제3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후라, 닉슨이 중국 만리장성에 갔을 때 만리장성은 어느 땅에도 없어야 하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거 좋은 말입니다. 뭐 때문에 MP 모자 쓰고 군사 분계선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한마디로 닉슨이나 중소가 조선 문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김, 옳은 말씀입니다.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상은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지만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2. 내가 말한 것은 제국주의인데 남조선엔 제국주의가 없지 않습니까? 김, 38선은 열강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강의 힘을 빌려 38선을 깨려 한다면 얼마 안가 또 다른 장벽이 생깁니다. 2. 옳은 이야기입니다. 김, 수상님, 싸움하지 않기 위해 제가 온 것 아닙니까? 2. 옳습니다. 싸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박 대통령께도 전하시오. 싸움하지 말고 비방도 말자. 조국 문제 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 문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단결을 위한 논쟁, 해결을 위한 논쟁. 김, 논쟁 없는 단결, 그건 값싼 단결입니다. 2. 돌연 이 대목에서 김일성은 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꺼낸다. 남북 양쪽에서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모험주의자들을 경계한다면서. 모험주의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박 대통령께 말씀드리시오. 청와대 사건이든가 그것은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다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내부의 좌경, 맹동 분자들이 한 짓이지 나나 당의 의사가 아니에요. 보위부 참모자, 경찰국장 다 철직하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나를 죽인다고 공산주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박 대통령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R의 답변도 순발력 있게 이어진다.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마는 김영주 부장 선생께도 말씀했습니다. 이 사회에도 좌경 기회주의자, 우경 기회주의자, 좌경, 맹동 분자가 있지요.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수상님과 같이 앉아 얘기한 걸 한다면 테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눌러가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이날 회담에서 7.4 공동성명의 뼈대가 된 민족 대동단결, 평화통일, 외세 배격 등이 타결됐다. 그리고 한 가지 시비거리가 있었다. 북의 서울 방문자를 김영주로 할 거냐, 박성철로 할 거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진 것이다. HR은 북한 공산주의 체질로 미루어 김일성의 동생이고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며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실력자인 김영주를 카운터파트로 삼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야 회담의 장래도 보장되고 김일성의 결심도 기시우며 HR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영주가 식물신경불화증, 자율신경실조증을 앓고 있다며 한사코 40년 동진 박성철 부수상을 서울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HR 일행은 꾀병을 내세워 김영주를 뒤로 빼돌리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집요하게 김영주 밀파를 요구했다. 뒷날 김영주의 병은 꾀병이 아님이 판명됐다. 그러나 HR은 자꾸만 박성철을 남으로 보내겠다며 칭병하는 김영주를 의심했다. 그래서 HR 특유의 재치로 술도 먹여보았다. 김영주는 술자리에서 자신은 마시지 않고 HR만 마시겠다. 김은 자, 한잔 듭시다 하고선 잔은 비우지 않았다. 한 번은 HR이 놓칠세라 대받았다. 김 부장 선생, 지금까진 잔만 들었으니 이제 한잔 마시지요. 하는 수 없이 병중의 김영주도 잔을 비우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평양에 온 밀사 이후락을 2번 만나주었다. 5월 4일 자정 넘어 1번, 그리고 그날 오후 1시부터 1시간가량 접견했다. 2번째 만남에서 김은 HR을 이 부장 동지라고 불렀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북의 수령이 남의 정보부장을 동지라고 지켜부른 것은 야릇한 대목이다. 이 부장 동지, 박정희 대통령께 공산주의 친구 하나 사귀어도 좋지 않은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을 반대하지 않고 친구가 될 용의가 있다고 전해주시오.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하는 게 아니고 민족이 단결하고 적대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박성철 동지를 서울에 보내겠으니 비밀을 꼭 좀 지켜주시오.
그러나 이때의 비밀 접촉은 HR에 의해 미국, 일본에 이미 통보돼 있었다. HR의 기억에 의하면 미국에는 72년 4월 말, 일본에는 5월 2일 HR 자신의 북행을 알려주었다. 다른 우방들에게는 7.4 공동성명 발표 무렵에야 통보했다. 김일성은 이날 대담하게 남침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그동안 우리가 박 대통령이 오해할 만한 일을 많이 했수다. 그러나 그건 우리 내부 맹동주의 총파분자 탓이었소. 남조선에서 남침한다고 하고 6.25 같은 동난을 염려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남침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러쿵저러쿵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군대 축소, 군비 축소 해야지.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모험주의자가 한번 퉁탕 불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위험합니다. 이 위험을 없애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우락의 북행, 그리고 한 달 뒤 박성철의 남행은 그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